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모자가 좀 바뀌었죠? 예, 여기 좀 사연이 있어요. 이제 이름은 밝히지 말라달라고 요청하신 어떤 구독자께서 모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모자가 파랗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간당 새끼들 너무 싫다. 예,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파란당은 뭐 진짜 한심하다 뭐 하냐 얘기라도 할 수 있죠. 빨간당은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진짜 뭐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고쳤을 가능성이나 있는 거죠. 아예 포기한 애들은 뭐 정말. 예, 근데 이제 이때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걸 이제 또 새로운 수법으로 이제 빨간당 새끼들은 쓰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시면서 이제 뭐 좀 정치 이야기 할 때는 좀 요걸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 예, 뭐 안 될 거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히 여기 보면 이제 ASAP 이게 뭐 as soon as possible이겠죠. 예, 누구처럼 뭐 예, 뭐 거버넌스가 레귤레이션 해갖고 뭐 인게이지먼트 뭐 저는 이런 대도 않는 영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마 ASAP가 as soon as possible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예, 아마 이게 진짜 의미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예, 뭐 많죠. 뭐 좀 쫓겨나서는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의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히 잘 받겠고요. 예. 밝혀도 되는데 굳이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서 예, 익명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누군지 알죠. 예, 택배로 받았으니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뭐 정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땐 그렇고 예, 뭐 스포츠 이런 거 할 때는 LG 트윈스 모자 아니면은 뭐 제가 맨날 쓰고 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신 그 프랑스 모자 예, 요거를 쓰는 걸로 아마 이렇게 구별하시면 앞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기왕에 뭐 우리 멧돼지 대통령 욕할 거면은 좋은 날 욕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아담이다. 예,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일이 이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아담. 예, 예, 아주 신박한 표현이요. 그래서 명색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날은 뭐 좋은 거 얘기하거나 뭐 기쁜 것만 보셔야죠. 그래서 그래 간만에 우리 매통 오늘 뒤지게 한번 욕 좀 하자. 예, 이래 갖고 12월 23일 날 지금 예, 녹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가 동지였죠. 예,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서부터 또 조금씩 낮이 길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자연의 이치고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권력의 이치죠.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단팥죽 사러 갔다가 아주 그냥 뭐 작살날 뻔했습니다. 예, 와 그렇게 사람들이 동지 챙길 줄은 몰랐네요. 예, 저도 단팥죽 사러 갔다가 1시간 뒤에나 단팥죽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예, 일단 주문 결제는 해놓고 1시간 동안 카페에서 방황하다가 예, 문자 받고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했는데 뭐 단팥죽 같은 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안 맥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게 있길래 그걸로 또 점심을 때우고 지금 시간은 1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뭐 이따가 저녁 때 이제 그 컨설팅 상담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예, 요거까지 확정이 돼야 제가 그래도 저는 하나 제 스스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 3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수능 끝나고 나서 한 1월 달 정도까지는 말이 좋아서 농한기지 그냥 손가락 빨고 놀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잘하면 네, 이제 요거 이따가 저녁 때 이제 그것만 확정이 좀 되면 1월 달서부터 또 바로 예,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거는 다행이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진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명히 뭔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단 못된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분들은 벼락 맞아야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슬슬 정리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제 몇 개를 추려봤는데 오늘 스토리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12구 참사 49제. 49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례 당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특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날도 되게 추웠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이제 그 49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 예, 우리 경각하고 우리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건희 여제는 어디 있었냐?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갔어요.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불 켜고 하하하하하 하고 뭐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잔을 사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의 짐이 어떤 사람이 말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논리면 대통령이 3년상까지 치러야 되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대통령이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뭄이 와오거나 홍수가 와도 내 탓인가? 라고 자책을 했다.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응?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장례는 제대로나 했습니까? 영정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예, 자기 멋대로 매일 가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야 이거 천공이 시킨 거다. 예. 너무 이상하죠. 아니 세상에 그런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초상이나 조문 가봤지만 진짜 그거는 제가 만약에 갔다면 그거 기괴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사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빈 사진에다가 영정하고 국화꽃만 가득 있는데 여기다 절을 하라고? 왜 해요? 거기다가? 예. 그런데 49제는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이제 여전히 이들은 카톡 공작을 많이 하거든요. 뭐가 돌기 시작했냐? 윤석열은 이방원 같은 존재다.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진짜. 그러면서 요즘 노인네들 카톡에 돌고 있는 게, 둥지가 훼손되면 그 알도 깨진다라는 소회란파.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이방원이 킬방원이 됐던 것은 둥지를 지키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다. 이게 될 소리입니까 이게? 예.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는 알은 물론이고 둥지까지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는 이제 일부 너무 화가 나신 분들이 니들은 언레기도 아깝다. 언창이다. 언창. 예, 언창이 뭔지까지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으니까 검색으로 찾아보시고요. 예. 창하면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솔직히 그런 소리 들어도 싸요. 가끔씩 제 동기 내지는 이제 한두 달이 거치신 분들 중에 언론사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가슴을 얹고 생각을 해봐.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아니 문재인 때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뭐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난리치는 애들이 지금 경각화가 이렇게 개판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창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가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요것도 이 기레기예요. 이거 열애기거든요. 아주 신박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 그것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런 거 몇 개를 막 끌어들이면 그런 걸로 이만큼 부풀리고, 이쪽에 한편에서는 또 민주당은 또 그런 놈들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진흙탕물에다가 이제 뭐 진흙이나 똥 묻히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지자들은 또 지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빠. 근데 저 새끼도 별거 없어.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냐? 우리도 나빠. 걔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40%를 넘겼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상승세인 것만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0%는 개구라입니다. 예, 이거는 구라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예. 왜 상승세냐? 그들도 아는 겁니다. 예. 야, 지금 뭉쳐야 돼. 지금 안 뭉치면 박근혜 투된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표가 결집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40대가 맥시멈이라고 봐요. 가끔씩 뭐 이제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50% 돌파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100%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뭔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50%를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엮어갖고 법적으로 처리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다고 대통령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를 수 있는 지지율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결집할 수 있는 거. 근데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48인가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47이었고 퍼센테이지가 그게 40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는 확실한 거죠. 최소한 8, 9%는 확실히 대선 때에 비해서 마음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이때만 경을 한번 찍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 미국 쪽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여론조사 돌리면요, 그 세계 주요 지도자들 중에 노르웨이 총리하고 우리 경각하가 세계 꼴찌 다투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의 누가 20%냐 21%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전공이 그래서인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네, 여론조사 다 믿으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44%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국민 리서치라는 곳에서. 근데 응답률이 0.8%. 야이씨. 야, 응답률 10% 미만은 원래 여론조사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선관위도 제정신이 아닌 게 그거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고 올려놨습니다. 아니 0.8%짜리 여론조사가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 지지율 44% 이렇게 써요. 자, 1001명인가가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흥분해갖고 1001명한테 돌렸는데 응답률 0.8%면 뭐 8명 중에서 4명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흥분하신 거고 1001명을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막 돌렸겠죠. 그러면 솔직히 1000명을 만들려면 이거예요. 10,000명 정도한테 전화를 돌렸을 때 1000명이 응답을 했다. 이래야지만 여론조사의 샘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이에요. 그게 최소한. 근데 0.8%짜리 여론조사로 1001명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딱 계산해봐도 이거 10만 명, 10만 통을 건 거예요. 그 중에 0.8%만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대통령 지지율. 그럼 아예 사람들이 받지도 아이씨 됐어. 그 0.8은 누굴까요? 어마어마한 광팬 아니면 언제쯤 전화 온다? 이거 아닐까요? 받은 사람이 더 신기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 국민의 짐이 예를 들어 총선 때만 되면 애들이 맛이 가나 봐요. 아니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 100%.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진성정당을 표방하는, 요건 제 전공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죠. 당이 처음에 작게 출발하거나 확실한 지지 기반과 이념을 갖고 출발하는 당은 100% 당원이 맞아요. 그래서 대신 뭐가 있냐, 이 당원들이 매달 당비도 최소한 몇만 원씩 내고 그 당비를 갖고 운영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1당과 제2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 이건 정식 명칭이니까 한 번만 불러줄게. 국민의 힘은 당원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만이라고 하고 국민의 힘도 최소한 자기네들은 100만 당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진성 당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 체계가 아니죠. 국민정당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 대표를 뽑을 때에는 당심 몇 프로, 민심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이 하는 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임시당원. 그러니까 우리 당 누굴 뽑는데, 대선 후보를 뽑는데 누굴 뽑는데 그러면 잠시 우리 당으로 등록해갖고 투표할래?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오픈이에요. 오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기간 동안만 그래 나 니네 당에 등록해갖고 투표할게, 짠하고 투표 끝나면은 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그것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그래서 보완 장치가 뭐가 있냐면, 당원 되신 건 축하하는데 뭐 당 대표라든가 특히 이제 후보를 뽑은 거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내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절대 보도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어떻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뽑혔을 때도 걔네 급조해갖고 들어온 당원까지 다 당원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에 뽑힌 거예요. 이때 그래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부글부글 분노하면서, 특히 홍준표가 그나마 대구시장이 됐으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지만, 유승민은 빡이 아직도 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왜? 들어오자마자 투표권을 주는 그런 당이 어디 있어요?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그거야말로 역선택이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역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근데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S 종교단체하고 T 종교단체, 야 빨리 당원 가입하랜다, 우리 몇 명씩 할당 나왔댄다, 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뻔한 거죠. 예. 두 가지 목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첫째, 유승민한테 그리고도 불안했는지 결선 투표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2등으로 올라오더라도 1등은 절대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한번 맞춰볼까요? 원래 당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럼 1등이 대표, 2등, 3등, 4등, 5등이 최고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 짐은 보나마나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이래야 유승민이 그 어디에도 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오로지 목표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해갖고 당원이 누구면 어때? 무조건 윤석열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러니까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드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게 유신 때 그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예. 그러면 총선은 100% 망한다. 그러니까 이 파라모자를 쓴 제 입장에서 잘하고 있어. 브라보. 브라보. 그리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대표 따로 뽑으세요. 그럼 더 브라보. 네, 그러면 정말 꼴통등만 딱 차 있는 그런 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0.8%짜리하고 이래 놓고서 그래도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28일날 검찰 나오라고? 야, 당대표가 니들이 나가라면 나가고 말라면 마냐? 어떤 데선 그래요. 떳떳하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털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최소한 설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밥상머리 올려갖고 또 카톡 졸라 돌릴 거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왜 남한테 빌미를 줍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를 잡았다, 그럼 체포영장 발부해갖고 오겠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갈 이유 없죠. 예. 뭐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고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결하고 깨끗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선비, 속칭 씹선비라고 그러죠. 아니면 수박입니다. 아직도 수박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좋다 이재명 날라갔다 치자, 그럼 니네가 될 거 같냐? 아니거든. 차라리란 표현은 웃기지만, 만약 이재명 날라갔다 쳐, 그러면 1등 최고위원 정청래 가면 돼요. 이낙연한테 기회 안 와, 병신들아. 정신 차려. 아니 한번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 뭐 헤어나질 못해.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덩파리들 보이거든요. 이제는 저 애자네요. 야, 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까? 아니 세상만사를 다 어떻게 저렇게 볼까? 그냥 음모론에 찌들어 있어요. 밥은 먹고 다녀. 부탁이야. 자, 그랬는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 명지대 김영중 교수, 이 사람도 엄청난 빨간 당파예요. 여기서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꼼수인 게, 전체적인 종합 지지율 조사는 못한 거예요. 왜? 안 좋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세대별로 했습니다. 18부터 29, 잘한다 26.8, 못한다 62.1, 30대 잘한다 24, 못한다 72, 40대 잘한다 22.7, 못한다 73.5, 50대 잘한다 34.5, 못한다 65. 자, 30, 40, 50이 72%, 73%, 65%예요. 물론 60대 이상 가면 어떻게 되냐? 60대 이상에서는 44%가 잘한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자신들이 제일 먼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니 잘 사는 분이 윤석열 지지하면 저 말 안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순 없지.
못 바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갖고 어떤 분이 아주 예 이런 거죠. 노조 때리고 시위 때리고 그러면 60대 이상 지지율이 오른다. 왜냐? 노조는 좌파야. 그리고 2번을 찍은 우리 입장에선 노조는 나쁜 놈들이지. 이게 그냥 예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순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은 빨갱이야. 왜? 전라도니까. 아니 왜 다리 저니까 오죽하면 나라에 끌려가갖고 고문받아 다리를 저었겠어. 그러니까 고문 받았다는 거는 뒤로 빠져 있고, 얘는 빨갱이니까 나라님이 잡아가서 주리를 틀다가 다리 절게 된 전라도 출신 빨갱이다. 이 로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좀 써, 머리를.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훅훅 날아갔어요. 그나마 오늘이 예산안 통과시키는 날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합의를 했다고 둘이 뭐 이렇게 박홍근 주호영이 막 들고 있던데 이거 이러다가 또 용산에서 엎어버리는 건 아닌가. 저 아직도 불안해요, 솔직히. 예. 합의안까지 들고 있으니까 뭐 설마라고는 합니다만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몇 번 엎어진 겁니까? 응? 그러니까 수박 중에 왕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진표마저도 빡이 쳐갖고 야 이씨 니네 지금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응? 아니 진짜 꿈꾸는 게 뭐야? 그래놓고는 뭐 맨날 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뭐 리귤레이션 해갖고 뭐 어그레시브 합시다. 자 여기 제가 자막으로도 깔아놓겠지만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정부의 개입은 레귤레이션 틀을 만드는 것, 즉 규제다 이거예요. 규제. 정부의 개입은 규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규제인 거예요. 아메리카노 핫은 뜨거운 음료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그레시브하게 하죠. 그럼 뭐냐? 저는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말 안 듣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때려잡자. 그럼 노조, 뭐 시민단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왜 외국만 나가면은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러 외국 나가서 써라 영어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예. 아니 그냥 정부의 개입은 규제일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곳은 규제하고 아닌 곳은 열어주겠다. 이러면 될 걸. 가버넌스의 뭐 인게이지먼트가 뭐 레귤레이션인데 이것을 공격 어그레시브하게 뭔 개소리야 이씨. 그러니까 이젠 불쌍해요 솔직히. 왜?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1년 뒤에도 제가 만약에 우리 경각화 욕을 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잘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가는 겁니다. 예. 여름쯤,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6, 7개월 뒤, 뭐 있으나 마나네요. 아니면 아이고 곧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과제는 하나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착시입니다. 지친다는 말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보면 나도 지치거든. 지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진성준 의원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라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일단 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 만약에 민주당마저 예산 포기하고 날뛰면 준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사태예요. 네. 그렇다면은 뭐냐? 1월부터 두고 봐. 이 얘기거든요. 차라리 1월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민기적되면 그때는 저도 욕합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씨.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예산이 통과된다 가정했을 때 그럼 연말이 가기 전에 이재명을 한번 포토라인에 세울까? 이 작전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우리 검래기들 깨서 잡아가 이씨. 난 아무것도 없어. 다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럴 거거든요. 만약에 1월 달에도 민주당이 민기적된다. 그럼 그땐 저도 욕할 겁니다. 예, 그러나 1월 달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명지대 김영준 교수 팀이 만들었던 이 여론조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체 지지율 발표는 차마 못하고 이렇게 세대별로만 발표하는 걸로 해서 빠졌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총선도 물어본 거예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 야당 52%, 여당 41%. 네. 다시 말하지만 김영중 교수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설계를 어마어마한 친국민의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조그맣게 보도를 빼요. 0.8%짜리는 그냥 드디어 40% 돌파. 야, 0.8% 응답률 갖고 무슨 40%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크리스마스 아담날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얘기하면 할수록 진짜 욕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이름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종교단체들이 장악할 거라고 예상되는 우리 국민의 짐 화이팅 하십시오. 뭐 어차피 뭐 최고 지도자 천공, 서열일이 왕무당, 그리고 꼭두각시, 뭐 가발, 뭐 이상민, 뭐 이런 당인데 뭐 종교당이죠 뭐.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으라. 벼락 맞아라. 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 야구 소식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험한 말은 여기서 다 털고요.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무슨 어그레시브 마칠게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 하고 내일 동안에 제 커뮤니티 우리 더치하나 TV 커뮤니티에다가 한 또 두어 분 정도 또 당첨자 제 달아 놓을 테니까 보시면 바로 제 카톡 폴리 2779로 배송 정보 주십시오. 요번 배송은 월요일 날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껴있고 하다 보니까 뭐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배송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제가 당첨자 댓글 달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 댓글 응모하셨던 분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꼭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누구 빼고